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투자자문의 김성희입니다. 자,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센투자자문 평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투자자들의 자산증대 프로젝트 여러분들 혼자 하시려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비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시죠. 어제 뉴욕 증시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10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했던 멕시코 관세 무기한 연기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GM과 포드 등 대표적인 자동차주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악재는 남아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신경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트위터에 연준 금리 너무 높다, 말도 안 되는 양적 긴축까지 더해졌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증시 오늘도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가량 올라서 2,100선 회복했는데요.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IT와 제약업종 중심으로 오름세 이어가며 730선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6월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전환되는 듯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오늘장 진단과 앞으로의 전략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투자자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련한 모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통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전에 꼭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합니다. 오늘은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합니다. 대규모 자금 투자의 달인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박철순 자문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이렇게 새롭게 더 센투자에서 센투자 자문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요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 날 같은 시간에 방송을 하니까요. 주식에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내용들 많이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박철순 자문위원은 앞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투자자문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예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이 관세 충돌을 피했고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5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와 나스닥도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타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미국에 대한 이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중국은 협상을 타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만큼 중국 측 입장에서도 무역 타결이 시급할 것이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달 말 열리는 주요
G20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화해에 대한 문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합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뉴욕의 연은이 5월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3년 기대 인플레는 2.6%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각각 0.1%포인트 내린 상황입니다. 2017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가 현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도 기대 인플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위원들은 올해 물가 부진이 일시적인 요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물가는 점진적으로 2%를 향해 오를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 국채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하향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낮은 물가 상황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그런 차질도 있지만 국채 금리의 하락의 주요 동력은 이제 투자자들의 행동과 미국의 물가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자문위원과 대가의 시선, 경기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면서 계속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온다면 시장이 계속 좀 이것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서 증시를 끌어올릴 것인지 그런데 사실 기대감만으로 증시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미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서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지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경기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있는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방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단 미국의 펀더멘털을 좀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사실 미국 2분기 바닥론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왔었죠.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이런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 크게 무너지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좀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미국 시장에서 차익 매물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올랐던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나 미국 증시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씩 차익 매물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수익 시전을 하시고 일단은 계속 이번 달 말로 갈수록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G20
또 정상회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또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어느 정도 수익 시전을 하실 때가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즉 기초 체력이 좀 좋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좀 배제하시고 일단은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 증시 펀더멘털 부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기업 실적 더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6월 들어서 약간 우리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월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회복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6월 말에 이제 G20 말씀하셨던 것처럼 G20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 앞으로 계속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자, 우리 증시 좀 추세 전환을 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 추세가 전환이 됐다. 즉 하락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5월 달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죠. 이 상태에서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우려감이 좀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죠.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이번 주에도 좀 반등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실적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수익이라든지 매출액도 물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양적 지표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요. 이제부터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또는 자기자본 이익률과 같은 이런 질적 지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정성적 분석이 아니라요. 정량적으로 확실한 수치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충분히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5G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시장은 안 좋았지만 5월 달에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에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로 잠시 수급이 좀 몰려가는 이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황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건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 공격적인 베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수익도 보셔야 되지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또는 자기자본 이익률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지금 반등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실적을 꼭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같은 이런 질적 지표까지 꼭 확인을 하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또 선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오늘은 또 현물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근데 지금 5월장에 사실 많이 빠졌었잖아요, 우리 지수가. 네네. 그런데 이 과거에 좀 돌이켜보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 다음 만기일에는 조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바라봐도 좋을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과거 어떤 전례를 좀 보게 되면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월에 좀 낙폭이 많이 컸었을 때는 그 다음
이 거래는 사실 좀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요. 일단 이번 주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이.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매수 우위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스프레드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때 스프레드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프레드가 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잔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잔고들이 이제 만기를 연장한다고 하죠. 즉 롤오버를 할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 사실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인 내용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주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만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요. 일단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 그중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실제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면요. 옵션 동기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변동성에 국한받지 않고 일단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좀 분석하다 보면요.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뒤에 있을 교육이라든지 또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6월 달에도 좀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앞두고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매수 우위 나타내서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철순 자문위원과 함께 대가의 시선 경기 분석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센투자자문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에서는요, 이어서 오늘도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 함께 준비돼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순 자문위원의 실전 트레이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 분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방송 제목은 좀 바뀌었지만요.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업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시장에서 조금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어떤 증시 상승 대비해서 증시의 변동성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산업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산업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신규 산업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산업은 카메라 관련된 산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바일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CCTV라든지 로봇에서도 이런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카메라의 시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이 조금씩 집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반 DSLR보다 훨씬 더 간편하면서도 굉장히 고화질 그리고 멀티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좀 더 비싼 제품들 이런 카메라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시장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일단은 갤럭시 S9,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죠. 갤럭시 S9 같은 경우는 사실 전후면 카메라가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신형이죠.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전후면 카메라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신규 제품이 나오면서부터 카메라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 카메라 기능의 강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카메라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 달에 또 이제 삼성과 LG, 우리나라 양대 스마트폰 대표 기업들이죠. 생산 기업인데 일단 삼성과 LG에서 중저가 폰도 또 이번에 신규 제품이 다시 한번 런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카메라가 또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규 제품들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또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수주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나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을 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라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사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판매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카메라 단가가 한 25% 내외 실제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행히도 판매 단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적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도 그에 따라서 수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카메라, 특히나 스마트폰 내장형 카메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금 눈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죠. 이 5G 시대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카메라 산업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는 뭐 가상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VR과 AR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카메라 같은 경우 굉장히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술력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산업 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카메라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가 급격한 실적 증가로도 이어질 확률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뭐 파워로직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뭐 파트론, 뭐 캠시스, MC넥스, 그리고 에트로나 해성옵틱스, 그리고 LG 이노텍, IM. 굉장히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부터 IM까지 한번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차트가 지금 화면에서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안정적으로 성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도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사실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워로직스에 이어서 파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론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1월달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뭐 낙폭을 크게 보이지 않고 큰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지금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캠시스도 마찬가지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MC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도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다음 종목. 액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트로도 오늘 같은 경우도 7%대 급등하면서 좀 마무리를 됐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해성옵틱스도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죠. 자, 지난달부터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역시나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시장은 안 좋았지만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특별한 이슈로 올라간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특별한 조정 없이 급등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급등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급등이 아니라요.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두 종목을 좀 보면요. LG 이노텍이 있는데 사실 지금 주가만 보면요. 사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정받은 이후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지금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 더 추세만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LG이노텍 이제 사업부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최근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실적이 적자에서 조금씩 흑자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들어가기 조금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정화된 모습을 앞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 영업이익률이나 또는 자기자본 이익률처럼 실제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 가능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카메라 관련된 종목은 IM입니다. IM도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6개 종목 대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일단 역시나 카메라 관련된 업종 중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중이고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정고점 영역만 좀 돌파를 좀 해준다면 사실 매물 부담을 좀 딛고 더욱더 상승 흐름을 더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접근보다는 정고점 돌파 이후에 접근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안정적인 배팅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산업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카메라 관련된 산업들 4차 산업혁명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기대를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보시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들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시고요. 한번 주가 추이 한 번씩 보시면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첫 번째 산업은요, 카메라 관련된 산업이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산업은 카메라 관련주에 이어서 바로 5G 관련된 또 업종입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이고요. 또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 추이를 보였던 게 바로 5G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또 강력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5G 관련된 종목 역시나 4차 산업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제가 계속 4차 산업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은 당연히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관련 업종들을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4차 산업혁명 때는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과 같은 이런 산업들이 있다는 것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일단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 및 사회와의 융합이 가장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5G가 꼭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4G 기술로는요. 절대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 때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산업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쌓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5G 관련된 산업들은 먼저 성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바로 5G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경쟁이 붙은 산업이 바로
5G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5G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산업이 바로 5G 관련된 산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만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 내에 있는 5G 관련된 통신 산업이라든지 통신 장비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산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시장을 가장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익을 벌어가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베팅을 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5G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적으로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도 작용하고 있고요. 또는 경쟁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경쟁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5G 세계에서 상용화를 최초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선점을 가장 먼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점유율, 물론 랜선 부분에서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전 세계 지금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금 선별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시장에 침투를 한 만큼 시장 점유율, 선점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실제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 전화를 좀 많이 회사로 주시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이상 갖고 있기 부담스러우셔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좀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G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5G는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시작됐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저하고라고 제가 멘트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내가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훨씬 더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올랐지만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차익 매물,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랐던 종목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아직 주목을 못 받았지만 실적이라든지 5G 산업 내에서 성장성이 있지만 아직은 수급이 조금 받쳐주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앞으로 순환매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목들만 조금 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랐던 종목들을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베팅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올랐던 종목은 조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지금 뒤늦게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 차익 매물들이 흘러나와서 두 번째로 베팅을 하게 될 즉 순환매가 돌면서 투자를 하게 될 수급이 몰릴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늦게 들어갔지만 기존에 수익을 보신 분들처럼 똑같이 또 5G 때문에 또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도 성장 가능성은 높고 산업은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2, 3년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 5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순환매를 고려한 투자 전략은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5G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 아직은 주목받지 못해서 조금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성, 즉 주가 상승률, 상승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선별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5G 관련된 종목들을 크게 좀 나눠보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사가 있죠. 통신 3사. 통신주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주와 같은 부품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통신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통신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통신 장비주가 미리
인프라를 좀 깔아냅니다.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통신업종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 통신 장비주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결국적으로 이런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다 우리 국내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에 깔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통신주가 더욱더 집중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통신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통신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은 어차피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기존에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지만요. 일단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나 솔리드나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지금 시장이 조금 최근에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요.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오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종목 급락보다는 조금의 조정 이후에 다시 수급이 몰릴 수 있습니다. 왜냐? 다시 한번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랐던 것들 다시 조정받으면서 수급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시 한번 5G라든지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좀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 아직 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대부분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정량적 분석을 통한 베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해서요. 지금 공격적인 베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 그리고 이익률, 성장성을 좀 보고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방송 뭐 재방송이라든지 또는 이런 PT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에서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쯤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움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박철순 자문위원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화하셔서 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철순 의원님, 그 5월 방금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을 보니까 5월 16일 방송에서 추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익률이 40% 네네네. 가까이 났더라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 지금 4% 후반대까지 좀 빠져줬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좀 차익 매물들이 좀 흘러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5G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단기적으로 빠진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차익 매물이 흘러나와서 수익률을 조금 반납하시는 부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잠시 그럼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2, 3년 동안은 이 5G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자, 그래서 다산네트워크스는 좀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 이외에 제가 계속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추천드렸던 종목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산네트워크스가 통신 장비주 중에 가장 먼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R&D HFR 같은 경우가 가장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뭐 일단은 다 대부분 수익률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좀 빠졌지만 일단 조금 더 시장 좀 안정화되고 조금 더 매수 타임을 잡으신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실적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5G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설명을 계속 드릴 것 같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조정 받았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또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반등 추세 확인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시점에 들어갈 수 매수를 있는 오히려 거 아닐까요?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반등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매수에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카메라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어서 이제 5G 관련된 산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제가 가장 최근에 좀 소개를 또 해드렸던 그런 산업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5G를 계속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5G는 실제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관련된 산업들은 최근에 이제 더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또 4차 산업혁명이 또 나왔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때 또 기대가 되는 것들이 바로 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요한 이런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요.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구현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두 가지 산업을 뽑자면 5G와 배터리 산업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보면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5G 산업은 어떻게 보면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가장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산업이 바로 이 배터리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련주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배터리 시장은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 업체에서는요, 2025년경에 지금 반도체 시장보다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거다라는 그런 통계 전망치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핫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선점하자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베팅하기에 사실 배터리 업종만한 그런 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도 매력이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배터리 산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 업체죠. 삼성 SDI를 비롯해서 지금 후성이나 일진머티리얼즈 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조정을 받았던 업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G는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지금 배터리 관련된 업종들은 실제로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연연을 하지 않으신 걸 추천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좀 너무 5G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 4차 산업혁명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배터리 관련된 산업들, 그 내에 있는 기업들, 아직 저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부담된다 하신다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더 집중을 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전 종목들,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 6월달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많았죠. 특히 이렌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어떤 흐름 보였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신규 종목 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규 종목은요, 바로 R&2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계속적으로 직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G와 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R&2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산업에 다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R&2 테크놀로지는요, 이제 5G 중계기를 부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MLC라든지 MCP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화웨이의 제품들을 수출을 안 하고 있죠.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웨이가 지금 R&D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 MLC라든지 MCP 제품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끊겼기 때문에 이제 R&D 테크놀로지가 이런 부분들을 수주를 땡길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도 올해 들어서 화웨이와 수주 계약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5G 중계기 부품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굉장히 5G 관련된 산업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요. 두 번째는 자,
아렌토 테크놀로지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차 전지 보회로용 이 REP라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있었죠. ESS가 화제 이슈가 굉장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전지 같은 경우는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사실 온도가 올라가 되면 당연히 화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 회로들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 아렌토 테크놀로지는 사실 2차 보호 장치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양적인 부분과 그리고 질적인 부분, 지표를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렌토 테크놀로지의 최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실 주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도 좋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적과 양적 분석을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 사실 양적 수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도 사실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당기순이익도 많이 올라줬고요. 거기다가 이제 질적 분석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영업이익률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ROE죠. 자기자본 이익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렌토 테크놀로지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확실한 손절가 정도만 정해 놓으시고 하신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중장기 베팅까지도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와 배터리 산업 모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카메라 관련주, 그리고 5G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배터리 관련해서 아렌토 테크놀로지 관심주로 오늘 박철순 자문위원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6월 3일에 저희가 방송에서 박철순 자문위원님이 이렌텍 종목 언급을 하셨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또 20%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실적이 확실하고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가지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렌토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인 부분 그리고 질적인 지표 모두 다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동 지역의 기류가 심상치 않죠. 하지만 S&P가 이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동 지역 국가들의 신용 등급 강등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에도 실제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글로벌 원유의 주요 이제 수송 경로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용 등급 조정의 필요성도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S&P는 중동 지역 국가에 대해서 신용 등급이 현재 지정학적인 요인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동 지역의 분쟁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박철순 자문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저희 개편하고 뭐 좀 소소한 개편이기는 하지만 또 첫 시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뭐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일단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일어나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오늘 또 앉아서 하니까 또 기분이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차트를 좀 이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도 또 전달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니까요. 네. 앞으로 방송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량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에 좀 더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들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교육적인 내용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친절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박철순 자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센 투자자문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더 깊이 있는 최고의 증시 강의시죠. 센 투자자문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